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함수화 모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프로그램 이 내용은 저희가 로또 추첨을 시작합니다 라고 화면에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랜덤한 값을 저희가 이제 얻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얻어올 때 getNumb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define 되어져 있는 함수 보이시죠? 네, 호출하고, 자, 거기서 넘버 값을 가지고 와서 넘버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하고 같으면 로또 append num에서 처음에 이제 비어 있으면은 넘버 값을 계속 추가를 하고요. 추가한 다음에 6자리 이상이면은 이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안쪽으로 인덴테이션 돼 있어서 while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번호를 자, 여기서 sort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을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라인에 import random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제 이 랜덤이라고 하는 저희가 모듈을 임포트를 먼저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시켜 놓으면 임포트된 랜덤의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있는 랜덤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 레인지라고 함수는 값의 시작값과 그 다음에 끝값을 주면은 시작에서 끝값 마이너스 1번째 이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1에서 45까지가 됩니다. 랜덤한 값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Number라고 하는 함수의 역할은 1부터 45 사이에 있는 랜덤한 값을 만들어 가지고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로또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리스트에다가 아직은 비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요. 그리고 넘버는 제로로 초기화해 놨고요. 자, 화면에 로또 추첨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수행해라 while true죠. 1이니까 무조건 사용. 그래서 넘버 호출했어요. 랜덤한 값 하나 리턴 되겠죠. 넘에다가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로또의 현재 이 로또.count 카운트 하는 거예요. 넘버의 개수를 카운트 하는데,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넘버에 해당하는 값이 로또 안에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넘에다가 추가시켜라. 그러니까 로또.count 넘에 이제 비어 있다라는 말은 이 값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현재. 그리고 처음에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지 않겠죠. 다시 while문에 가서 랜덤한 값을 또 만드는 거죠. 랜덤한 값 얻어와서 넘에다 놓고 그 넘에 해당하는 것을 로또에서 카운트를 해보는 거예요. 0이면은 아직 발생되지 않은 점수고 숫자이고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개의 숫자를 만들어내고 6번째가 됐을 때 자, 6보다 크거나 같다 랭스가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하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로또 번호가 6개를 추첨을 하잖아요. 6개 만들어 놓고 이제 6이 되는 순간에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면 while문 빠져나오고, 그렇게 해서 추첨된 로또 번호 한 다음에 소트 시켜서 순서대로 쭉 나열시킨 다음에 0에서 5까지 6번을 반복해서 로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끝내게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이 이 내용 입력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인덴테이션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인덴테이션이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자, 컨트롤 엔터 하셔가지고 로또 추첨 시작합니다. 저는 1, 2, 3, 25, 38, 39.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누르면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소스가 실행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쭉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 임포트 시켰었잖아요.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들을 이렇게 모아요. 함수들을 모아서 자, 모듈 1.py에다가 함수1, 함수2, 함수3를 넣어 놓고 이 함수를 쓰고 싶을 때 또 다른 파일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모듈 이름을 임포트를 시켜 놓으시면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 안에 마치 펑션 1, 2, 3가 정의되어져 있는 것처럼 호출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모듈을 임포트를 시켜 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듈이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언제든지 호출해서 실행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듈 1.py에다가요, define에서 펑션 1, 펑션 2, 펑션 3 세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py에서 모듈 1을 임포트 시키시고 펑션 1, 2, 3를 호출을 해 본 거예요. 그 기능이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이제 모듈명을 생략하고 함수명만 바로 쓰고 싶을 때는 from module 한 다음에 import하고 내가 쓰고 싶은 함수명을 컴마로 이렇게 함수 1, 2, 3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또는 from 모듈명 한 다음에 import하고 별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 모듈.펑션1, 모듈 1.펑션2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펑션 1, 펑션 2, 펑션 3만 이름만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는 한번 이렇게 고쳐본 거죠. from 모듈 1으로부터 import 펑션 1, 2, 3를 import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듈 1에 있는 펑션 1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냥 펑션 1, 2, 3라고 호출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A와 동일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듈은 저희가 표준 모듈,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듈, 서드 파티 모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표준 모듈이라는 것은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듈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모듈이고요. 서드 파티 모듈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나 우리가 사용한 건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외부 회사나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듈들이에요. 파이썬 표준 모듈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드 파티 모듈들, 어떤 회사나 단체 같은 데서 본인 회사나 단체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게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단체는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드파티 모듈 때문에 파이썬이 고급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또 확장성이 뛰어나지게 되는 겁니다. 뭐 게임 개발 같은 경우는 뭐 파이게임이라던가
윈도우 창 같은 경우는 PyZK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모듈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선 표준 모듈 하고요. 그 다음에 서드파티 모듈들도 빅데이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듈들 같이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우선 표준 모듈은 뭐 sys다 그러면은 import sys라고 하고 print sys.built-in module names라고 적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공하고 있는 이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함수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요거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셔서 한번 입력을 해 보실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을 해 보시면요. import sys 하신 다음에 print sys.built-in module names 하셔서 컨트롤 엔터 내리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빌트인 모듈 이름들을 쭉 보여주고요. 또 키워드들 쭉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port sys 하신 다음에 dir 한 다음에 언더바 2개 하시고요. built-ins 하신 다음에 언더바 2개. 여기 언더바가 스페이스 떼어볼게요. 2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엔터 내리시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자 여기도 되게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ys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라던가 모듈들을 쭉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또 다 더 많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과 예약어 같은 거 키워드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매스라고 해서 수학과 관련되어진 계산 모듈이 있어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dir 한 다음에 매스라고 주시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함수들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죠. 예, 뭐 매스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사인, 코사인, 아크사인, 아크 코사인, 하이퍼블릭 아크 코사인 막 이런 거 있죠. 탄젠트, 뭐 하이퍼블릭 코사인, 뭐 디그리스란 것도 있고요. EXP,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팩토리얼이라고 들어보셨죠? 팩토리얼 구할 때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로그 함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뭐 제곱, 뭐 파이 값,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그러니까 모듈이 하나의 어떤 파이썬 파일 안에 함수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는 이런 여러 개의 모듈을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폴더 형태로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패키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주제별로 분리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폴더 형태로 그래서 파일들을 모아 놓은 거죠. 결국은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파일 모듈 하나 또 다른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 파일 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들을 어떤 폴더 개념으로 모아 놓은 것을 저희는 패키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뭐 펑션의 더 큰 단위가 모듈보다 더 큰 단위가 패키지가 되는 거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임포트를 할 때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from 한 다음에 패키지명 점 모듈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듈에서 임포트 함수, 이 함수를 임포트 하겠다. 예를 들어서 from 패키지 점 모듈 1 자,
패키지에 모듈 1이라고 하는 모듈 이름이 있는 거죠. 임포트 간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쓰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함수를 쓰다 보면은요, 내부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 함수, 맵 함수가 있는데요. 내부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 안에 또 함수가 있는 형태를 말해요. 함수 안에 있는 또 다른 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define에서 바깥쪽에 함수가 있죠. 이 함수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리턴 되어지는 부분까지인데, 이 안에 또 다른 인어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넘1, 넘2를 얘는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걸 두 개를 더한 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함수는 이 in 펑션에다가 v1, v2에다가 여기 있는 어떤 값을 넣어준 in 펑션에다가 v1, v2 값을 받아서 바로 넣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리턴 받아서 그걸 리턴해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냥 v1, v2 더해가지고 출력 그걸 리턴해 주는 애네요. 그래서 오토 펑션에다가 12, 10 넣어주면 이거를 자 안쪽에서 리턴할 때 v1, v2를 in 펑션에다 넣고 in 펑션에서는 두 개 더해가지고 리턴하니까 3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만약에 오토 펑션 함수 바깥쪽에서 이 함수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여기 있는 in 펑션을 이렇게 프린트문 같은 데서 호출을 한다. 그럼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name error, in 펑션이라는 거는 나는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찾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내부 함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함수 바깥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람다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함수를 한 줄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람다 함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이라고 하는 함수가 넘1, 넘2 받아가지고 더해서 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10하고 20의 합을 구해서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합 10, 20 한 다음에 합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리턴 받아서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 함수를 람다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합2에다가 자, 여기서 람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약어를 쓰셔야 돼요. 람다 함수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람다 함수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가 여기 와요. 매개 변수 넘1, 넘2를 받는 거죠. 자, 넘1, 넘2가 값을 받고 기능은 뭐냐면 두 개를 더한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2에다가 10하고 20을 주면 자, 프린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람다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에 10하고 20이 각각 들어가고 그거를 더한 결과값을 합2에 넣어서 여기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람다 함수의 역할은 함수를 간단하게 한 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합3 같은 경우는 람다 한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넘1, 넘2에다가 기본값을 아예 넣어놔도 돼요. 값을 주지 않고 호출하면은 디폴트 값, 기본값으로 지정된 것들이 더해져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값을 주면은 이 기본값이 무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 이 매개 변수 값으로 100하고 200이 덮어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한 300이라는 값이 이번엔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가끔 잘못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매개 변수로 넘겨줘야 되는 값을 생략을 하거나 해서 에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디폴트 값을 설정해 놓으면 에러는 나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 대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예, 함수에서 이제 리스트에 지금 뭘 넣어놨냐면 1, 2, 3, 4, 5를 넣어놨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이 1, 2, 3, 4, 5에다가 다 10씩 더해가지고 그 값을 한번 리스트에 넣어서 출력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때요? 이렇게 하겠죠? define 한 다음에 add 10 넘값 받아서 넘에다가 10을 더한 다음에 return 해라 라고 하고, 자, range mylist, 여기는 mylist의 길이만큼 그래서 뭐 1부터 5까지니까 지금 요 레인지는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레인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길이만큼 레인지가 되는 거죠. 마이리스트의 0번째에다가 자, 0번째 있는 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1 집어넣어서 10 더해가지고 11이 되는 거죠. 11을 넣고, 자, 마이리스트의 1번째에다가는 여기는 1번째인 2를 가지고 와서 10을 더해서 12, 13, 14, 15가 되겠죠. 이러면서 그걸 출력을 해 본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내용을 람다 함수와 맵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마이리스트 주는 건 똑같고요. add 여기는 함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람다 함수로 수정을 한 거예요. 람다 num, 근데 각각의 num에다 어때요? 10을 더해라 이 말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자, 리스트를 만드는데, 리스트 만들어서 마이리스트에다 집어넣는데, 괄호 열고 이제 맵이 있죠. 이 맵 함수 같은 경우는요, 자, 맵 함수에 매개 변수가 이제 2개가 들어와요. 2개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값을 그 다음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리스트가 여기는 add 10이라고 하는 이 람다 함수에 대입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대입이 돼서 그 결과값을 리스트로 넣어가지고 리스트로 만든 거를 마이리스트가 갖게 되는 거죠. 그거를 출력을 하게 만든 겁니다. 볼만한 거는요, 맵 함수 사용 방법이에요. 맵 함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인자로 들어있는 이 값들에게 한꺼번에 앞쪽에 지정되어져 있는 이 기능을 적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람다 함수와 맵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 봤고요. 여기에서 예, 이제 함수 2행과 3행을 합친 코드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람다 함수 맵에다가 바로 여기에서도 요거하고 요거를 합해 본 거예요. 2행하고 3행을. 자, 합하면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리스트 맵 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람다 함수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리스트.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값들에게 한꺼번에 여기 있는 이 람다 함수의 기능을 적용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거를 리스트 형태로 결과값을 만들어 놓고 출력을 한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리스트 2개가 있어요. 리스트 2개에서 각각 그 자릿수를 더한 거죠. 더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 리스트 맵 함수에서 람다 n1, n2 근데 n1하고 n2는 어때요? 더하는 거죠. 자, 그때 리스트 1, 리스트 2하고 이 뒤에다가 그 값들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리스트 1과 리스트 2에 있는 첫 번째 값들 가져다가 n1, n2에다 놓고 더해요. 그리고 리스트로 만들고 두 번째 값들 가져다가
세 번째, 네 번째 값 리스트 1, 2에 있는 값을 가져다 더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합 리스트가 그걸 갖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해 보는 거예요. 재기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자신이 자신을 호출할 때 이거를 재기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셀프 콜 해가지고요, 셀프 콜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 셀프 콜 함수는 안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프린트 하하고 다시 자기 자신 호출하니까 계속 어때요? 무한대로 자기 자신 호출하겠죠. 한 번만 호출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지니까요.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를 장치를 안에다가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입력한 숫자를 가지고서 1까지 세는 함수를 재기함수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먼저 카운트 num을 주고요. num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화면에다가 num 출력하고 카운트에다가 어때요? num-1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을 줬다 그러면 10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를 넣어가지고 10-1 값을 넣어서 자기 자신 호출하니까 9 출력되고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19, 8, 7, 6, 5, 4, 3, 2, 1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출력을 하고 자 0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0을 넣어서 호출하면 이걸 만족하지 않으니까 else 그 다음에 return하고 끝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20부터 넣으면 20부터 시작해서 일씩 감소되어지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재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함수 자기 자신이 안에 있는 기능 중에서 스스로를 호출한다. 호출해서 출력을 하게 한다 라는 거예요. 팩토리얼 구하는 함수를 보면은요. 팩토리얼도 자기 자신을 재기 호출로 구할 수가 있죠. 팩토리얼은 어떤 num 값을 줘서 num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num을 바로 리턴해 주면 되고요.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리턴 num 곱하기 팩토리얼 num-1을 해주면 돼요. 자기 자신보다 1 작은 팩토리얼 값을 계속해서 불러오게 되겠죠. 팩토리얼 함수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자, 이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뭐 5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저희는 5 팩토리얼 값으로 구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5 팩토리얼은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때요? 4 팩토리얼하고 똑같죠. 4 팩토리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5를 n이라고 하면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을 5라고 가정해 보세요. n 곱하기 4는 어때요? n-1 값에 대한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이 구조,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자, 팩토리얼 num을 구한다라는 거는 num이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면 원래 num 값, num을 n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num을 n이다 라고 생각하면 num 곱하기 그렇죠? n-1 팩토리얼인 거죠. num-1 팩토리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기 호출을 통해서
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4, 3, 2, 1 값을 얘는 구할 것이고요. 그래서 24, 10 팩토리얼은 이만큼한 값이 나오는 거죠. 제너레이터하고 yield라고 하는 건데 yield 문이 있는데요. yield 문 같은 경우는 함수를 종결하지 않으면서 값을 계속 반환하는 거를 yield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generate 펑션,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언하고 yield 1, 2, 3 그러면은 이 함수문을 종결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 값들을 반환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 여기 리스트로 generate 펑션이 반환하는 값들 있죠. 그래서 yield 1, 2, 3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그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해본 거예요. 리스트로. 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다른 말로 생성함수라고 하는 생성자라고 저희가 말을 해요. 이 yield가 포함된 함수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터 함수를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 펑션이 여기 있잖아요. i는 range 0부터 넘까지 넘이 딱 들어오면 0부터 넘까지 yield i 값을 하나씩 여기서 계속 출력을 해주는 거죠. i가 0일 때 제너레이터 진행 중, 1일 때 진행 중, 2일 때 진행 중 제너레이터가 계속 진행되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 함수 역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으로 한번 가서 봐볼게요. 포문에서 이제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데이터에다가 in generate function 5, 5를 준 거죠. 그러면 num 대신에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5가 들어가서 여기서 계속 반환되는 값이 0부터 어때요? 5, 그러니까 0, 1, 2, 3, 4까지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 이게 계속해서 어때요? 넘어오는 거죠. 제너레이터로.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너레이터 진행 중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출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0까지 가는 거니까요. 0 제너레이터, 1 제너레이터 진행 중, 2 제너레이터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제너레이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함수와 모듈에 대한 내용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특별한 이런 함수들, 저희가 사용한 제기함수라던가 제너레이터 뭐 제기함수, 람다 함수, 맵 함수, 내부 함수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문법들 정리 잘 해두시면 이제 저희가 이 빅데이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